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상대학교 박정수 교수입니다. 4.13 국회의원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벌써 닷새가 지났습니다. 초반 선거전을 치르면서 각 정당에서는 지금까지의 판세 분석이라든지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여권 우세 지역인 경남에서 경합 지역이 늘어남에 따라서 향후 선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오늘은 사천 남해 하동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모시고 정책과 비전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82조의 2 제3항에 의거해서 사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후보들을 소개합니다. 좌석 배치와 소개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호 5번에 무소속의 차상돈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남명우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호 1번 새누리당 여상규 후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각 후보들의 출마의 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인데요. 제한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가 저절로 꺼집니다. 유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남명우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사천시민, 남해군민, 하동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2번 남명우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 고장을 위해서 농업 분야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경상대학교 농과대학을 다녔고 대학에선 총학생회장을 지냈습니다. 현재는 전국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연합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혈기가 넘칠 때 농촌과 농업에 힘을 주는 정치인으로서 민생정치의 밑거름이 되겠다는 각오로 직장농업을 그만두고 정치에 입문하였습니다. 구전 10개 출마 경험으로 저희 부족함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고 우리 고장에 대한 사랑과 열정과 애양심을 더욱 키울 수 있었습니다. 철저히 준비된 후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농어촌은 더욱 홀대를 받아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농어촌에 대한 자질과 열정을 가진 정치인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우리 고장 사천 남해 하동으로 돌아와서 살고 싶어하는 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저의 열정과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새누리당의 여상규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기호 1번 여상규입니다. 존경하는 사천 남해 하동 주민 여러분, 사천 항공우주, 남해 신재생에너지, 하동 해양플랜트 등 첨단 산업과 바다 케이블카, 한려 해저터널, 동서통합지대 조성 등 해양관광 산업들은 우리 지역의 100년을 먹여 살릴 보물들입니다. 저는 지난 4년간 박근혜 대선 후보의 지역발전 추진단장과 국회 산업위 여당 간사 등 재선 의원 최고의 요직을 활용해 이 사업들이 시작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키워나가야 합니다. 사천은 민수 MRO와 중형 여객기 생산시설, 4년제 항공우주종합대학과 항공우주 부품 R&D 센터를, 남해는 IGCC와 연계한 탄소 소재 등 에너지 신산업, 생산 및 연구 교육시설을 추가로 유치해야 합니다. 하동은 영국 국립 에버딘 대학교 아시아 캠퍼스와 세계 최대 페트로나스 공동 R&D 센터 등 글로벌 해양 플랜트 연구 교육기관을 집적화해야 합니다. 이처럼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고 해본 검증된 일꾼, 정부 여당이 공히 인정하는 실력파 삼선 상임위원장이라야 제대로 해낼 수 있습니다. 키워주신 은혜를 지역 발전으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무소속의 차상돈 후보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사천 남해하동 주민 여러분, 기업원 무소속 차상돈입니다. 정당의 공천 잡음은 정치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저 차상돈은 비장한 각오로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습니다. 시민이 정당이며 시민이 공천한 저 차상돈을 시민의 힘으로 국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천 남해하동 주민 여러분, 민생정치, 희망정치로 주민과 함께하며 서민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바닥 민심을 파악하고 농어민이 땀 흘리는 현장에 함께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목소리를 크게 듣겠습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삼천포항에 불을 밝히고 우주항공산업의 꿈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생태 보물섬 남해에 힐링과 치유, 체험관광객이 넘쳐나고 별천지 하동에 꿈이 연결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천 남해하동 주민 여러분, 저 차상돈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저 차상돈을 선택해 주십시오. 주민 여러분을 하늘처럼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후보의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는데요. 먼저 세 분 후보께 드리는 농어촌 발전에 관한 공통 질문입니다. 자유무역 협정, FTA로 인한 농어 개방, 또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 살기 좋은 농어촌이 되기 위한 과제가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여건을 극복하고 국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 구조 개선 계획 및 발전 대책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인데요. 새누리당의 여상규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 가공, 유통과 관광을 연계한 농업 6차 산업화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18대 국회에서는 4년간 국회 농식품위에서 일했고 19대에는 농식품부, 해수부를 담당하는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으로서 6차 산업화를 통한 농업 구조 개선과 체계적인 정부 예산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사천 남해하동은 다양한 농수 특산물과 천혜의 관광자원, 남해안 유통거점으로 지리적 이점까지 더해져서 우리나라 농업 6차 산업화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우주, 에너지 신산업, 해양플랜트 등 우리 지역 내 산업기반 구축에 따른 판로 확대, 유통비용 절감 등 도시 근교농업으로 농어가 소득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지역 기업 간 협업을 통해 그 해외 지사 및 유관 해외 업체를 활용한 농수산물의 수출 전략화는 물론이고 해양 연계 관광 등 시너지 창출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당선 직후 저는 이 구상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어서 무소속의 차상돈 후보 답변해 주시죠. 농어촌 발전 대책을 위하여 중장기적 대책을 먼저 수립하겠습니다. 구조 개선과 가격 안정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소득원가, 정주권 개발을 하여야 하며 행정체계 재정립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농어민의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이 함께 살 수 있는 상생기금을 마련해 농수산업 인프라를 개선하고 영농가, 어업의 규모 확대와 구조 개선을 촉진하며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같은 중장기 발전 대책을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농어촌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농어촌의 고령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어촌 교육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사교육 걱정 없는 농촌 교육 시스템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문화시설은 물론 기농 및 기촌 이주자가 정착하는 데 힘이 될 종합지원센터를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은 모두 농업인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복지 정책과 함께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남명우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저는 오래전부터 농어촌 희망 운동가를 자처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농촌 살리와 관련된 업종에서 농어촌 문제를 고민해온 사람입니다. 지금 정부는 농어촌 인구가 감소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농업 정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분야의 산업들이 융합하고 복합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찍이 농업 분야에서도 농촌이 사는 길은 1차 생산, 2차 식품 가공, 제조업, 3차 유통, 서비스 산업이 융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6차 산업이 해법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 사천 남해 하동을 대한민국 6차 산업의 전초 기지로 만들어서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드는 것이 저희 염원입니다. 저는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투자를 이끌어낼 로드맵을 이미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6차 산업의 전초 기지로서 우리 고장의 장영천은 물론 어르신들 모두에게 전통적인 일자리와 양질의 일자리 수천 개를 동시에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 순서는 후보자들의 신상과 자질을 점검하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각 후보들은 5분씩의 주도권을 가지게 됩니다. 두 분의 상대 후보와 토론을 해야 되는데요. 가능하면은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에 배려해서 시간을 잘 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이라든지 비방이 되지 않도록 품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무소속의 차상돈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상규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서경방송 TV 토론회에서 갈사만 산업단지의 공사 중단 책임에 대하여 나는 내 할 일을 열심히 하였고 다음은 하동 군수가 알아서 할 일이었다는 군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방송이 나가고 난 이후에 하동 군민들이 저에게 많은 전화가 왔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어떻게 퇴임한 전임 군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다음 TV 토론에 나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 소재를 질문해 달라는 주문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 후보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도 저는 책임이 없고 군수에게만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잘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갈사만 매립공사 중단에 대해서 선출직 공무원들로서는 그 누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역시 당연히 그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갈사만 개발 관련 직무, 특히 이 바다 매립공사와 관련해서는 그것으로 책임을 느끼고 있다니까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4 지방선거 당시에 남명우 후보한테 좀 안배해 주시죠. 남명우 후보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명우 후보는 굳은 식기의 도전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도전 정신을 높이 살만하지만은 이번 9번 동안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데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 후보님께서도 지금 선거를 해보시지만은 한번 출마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짧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번을 출마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정당의 지역성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 네. 여상규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4 지방선거의 지역구 공천 실패에 대해서 하동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사천시에서도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도의원도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리더십에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상규 후보께서는 정치적 리더십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천 실패다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당연히 우리 당헌 당규에 새누리당 당헌 당규에 규정된 상향식 공천 제도 그대로 시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천은 저 역시 이번 총선에서도 주민들이 공천을 주셨듯이 그 당시에도 다 사천 시민들이 공천하셨고 남해 하동 군민들이 공천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천받은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지역 당협위원장인 저로서는 당연히 당선되기를 바라지만은 본인의 역량이나 여러 가지 이 사정들이 복합해서 당선 여부는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공천 실패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동군의 경우 공천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후보들 간에 부정선거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야당이 무공천 결정을 촉구하면서 중앙당 경선관리위원회에서 무공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속 국회의원으로서는 공천의 책임자로서 그 지역에 공천을 못했다는 것은 아무튼 결과적으로 여 후보님께 하는 책임이 있다고 많은 국민들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후보님께서는 정치적 리더십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가 느끼는 소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네. 당헌 당규에 따른 상향식 공천 제도를 그대로 시행한 것입니다. 예. 네. 이 정도로 다음 후보 차례로 넘기겠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남명우 후보 차례입니다. 5분입니다. 네. 먼저 여상구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단답식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답식으로 물어주시죠. 예, 1989년 9월에 우리나라 민주화의 대부라 불리는 평화연구소 소장 조성우 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2년을 김창수 연구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적이 있죠. 지금 기억할 수 없습니다. 기억할 수 없습니까? 예. 네, 저는 수만 건의 판결을 됐습니다. 해왔습니다. 예. 1989년 10월 북한의 통일정책 빈천사책을 출판한 온누리 도서출판 김용황 대표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적이 있죠.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다 상급심 법원에서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1989년 10월 여의도 농민대를 이유로 전민영 공동의장인 이영순 씨에게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고요. 제가 어떻게 몇십 년 전에 일어난 일을 다 기억하겠습니까? 잘 기억 못합니까? 그리고 그 문제는 증거와 기록에 의해서 판결을 했을 뿐입니다. 다시 1989년 12월에는 대형 걸개 그림 민족회복운동사를 제작 전시한 서울대, 미대 차유란 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하셨죠. 참,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몇십 년 전에 일을 기억할 수 없고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당시 기록과 증거에 의해서 재판을 변호사 했고요. 개업 이후에는 그리고 상급심에서 다 통과된 것으로 당시 기억하고 온나라를 있습니다. 떨쓰게 한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 씨를 변호했고 한보 대칠 비리사건 주역인 재정본부장을 변호한 적도 있죠. 변호사는 원래 탈임시범이라도 변론을 원하면 변론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되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여상규 후보를 평가할 때 많은 사람들은 여상규 의원이 민주화운동을 단합하는 데 사법부에서 일조했고 약한 자에게는 지나치게 엄중하고 국가적 비리를 저지른 사람도 꺼리낌 없이 변호하였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평가하는지 말씀해 눈높이로 볼 보시죠. 때 상당 부분 공감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께서는
이런 일반적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남명우 후보의 개인적인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예. 그런 평가를 들어본 적이 예, 없습니다. 다음 우리 대한민국 법조인으로서 저는 다음 떳떳하게 우리 인정받아 차상돈 왔습니다. 후보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민원성 질문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는 겁니다. 차상돈 후보께서는 경찰서장으로 퇴임하셨는데 이것도 갈사만과 연계된 부분입니다. 현재 하동 대송산단의 권력 비호하에서 비정상적인 세력들이 개입된 토착형 비리에 대해 어떻게 지금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대송산단 조선공사 현장에 덤프, 포크레인 등 약 40여 대의 장비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데 월임대 후 일하는데 장비 한 대당 월 15만 원에 100만 원까지 배차 담당에게 상납을 한다고 하는 그 민원성 이야기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 차상돈 후보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서장을 한 분으로서. 제가 하동 경찰서장을 할 당시에 대송산단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지금 대송상단 대표이사로 있는 최계한 대표님은 하동 정가에서 오랫동안 정당 생활을 하시고 유능하고 인품 있고 떡망 있는 분입니다. 네. 그분께서 그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지역 주민들이 먼저 알았을 것이고, 또 그와 같은 수사에 관련된 문제는 수사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 판단할 문제지 TV 토론장에서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사실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예, 다음 여상규 후보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사만 공사 중단 사태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갈사만 착공식 때 조희행 전 하동군수의 부탁을 받아 당시 정운찬 총리를 참석한 사람이 여상규 후보 본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네. 시간이 됐습니다. 네. 이 정도 하고요. 이어서 새누리당의 여상규 후보 주도권 토론 이어주시죠. 예.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일하는 전문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과 함께 법안 발의 실적과 가결률을 파악해서 국회의원을 수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회의원의 전문 임무는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입법활동이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그런 것이죠. 또 새누리당도 지난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의 이런 의정활동 성실성과 전문성을 매우 중요한 공천 기준으로 삼은 바 있습니다. 남 후보께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국회의원의 전문성이 필수인데 남 후보께서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전혀 하는 일이 다른 군수나 도의원 가릴 것 없이 선거 때마다 출마하시고 있어서 좀 걱정이 돼서 묻습니다. 과연 그 모든 선출직들의 직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는 건지, 지금 시민단체들이 국회의원들에게 평가 기준으로 적용하는 그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네네. 아까도 제가 말씀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한번 출마한다는 것은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상규 후보께서는 낙선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또한 도의원이나 군수나 국회의원이나 공익을 위한 일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9급도 칠 수 있고 7급도 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을 선택하고 또 생각할 그런 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9번 출마한 그것을 흠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공무원 출마는, 공무원 시험 응시는 물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걸 세무직으로 하느냐, 법률직으로 하느냐, 행정직으로 하느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지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국회의원이 하는 업무와 시장, 군수, 지자체장이 하는 업무, 그리고 도의원이 하는 업무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9번을 출마한 우리 남 후보님의 출마 경력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다시 묻겠고요. 다음 차상돈 후보께 묻겠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차 후보께서 인구가 많은 사천의 지역주의를 부추긴다는 소문과 우려가 많아서 물어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3개 시군 중 특정 지역만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국회의원은 각 지역을 골고루 다 아물 수 있는 정치적 역량과 마음의 넓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해 사천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 지역에 국회의원이 없기 때문에 많은 여한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애양심이지 지역주의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지역주의라고 말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은 정당의 거대 정당의 힘으로 그 자질과 당선되려는 것과 능력이 똑같습니다. 문제이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국회의원은 자질과 능력이 문제이지 어느 지역 출신인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은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세 지역 현안에 대해서 모두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 업무에 대해서도 능통해야 지역 동반 발전을 제대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지역 3개 시군 주민들의 공통적인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한 지역에 편중해서 그 지역주의를 부추긴다면,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만 애양심을 갖는다면 어떻게 우리 지역 3개 시군의 동반 발전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경찰서장 첫 보직을 하동경찰서장을 했습니다. 하동경찰서를 제가 준공을 했고, 하동경찰서를 떠나는 날 저에게 하동 명예군민 상호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하동을 사랑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동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사천의 지역주의를 부추기지 않았다면 되겠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장에 도전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실입니까? 예. 저는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지역 현안에 대한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사천 남해 하동은 한려수도와 지리산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죠. 또 다양한 축제와 체험 프로그램은 이미 전국 수준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숙박시설이라든지 교통 편의 등 관광 기반이 취약하고요. 특히 야간의 관광 소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실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남명우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네. 우리 고장은 지리산과 섬진강, 사천강과 남해바다를 끼고 있어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플랜에 의해서 친환경적인 개발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사천의 우주항공산업도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수많은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고 연구단지, 박물관, 관광단지 등이 함께 조성되어 세계적인 랜드마크로서 관광사업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해양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수요자를 연결시켜주는 타켓 마케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 고장을 관광하는 내국민의 증가를 위해 종합적인 관광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은 물론 이를 지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새누리당의 여상규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먼저 사천 바다 케이블카와 한려 해저터널, 관내 국도 확포장, 남부 내륙고속철도 등 관광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연계한 체류형 종합 해양관광 휴양단지와 삼천포항, 물건항, 미조항, 서상항, 하동항을 마리나 거점 항만으로 육성해야 우리 지역의 머무는 관광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관련 법인 남해안권발전특별법을 개정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받아내고 기반시설 국비 지원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관내 시장 군수와 협의하여 이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워터피아 등 민자를 유치케 하고 이를 통해서 해양관광 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루즈 산업은 관광, 해양, 항공, 조선, 농수산, 유통 등 연관 산업의 고용 및 경제적 파급 효과가 높은 산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국회에서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해수부는 이 법에 근거하여 올해부터 크루즈 산업 육성을 본격화합니다. 따라서 저는 사천 남해 하동을 연결하는 남해안 크루즈 관광 루트 개발을 통해 지역 전역의 해양관광 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두게 할 계획입니다. 네. 이어서 차상돈 후보 답변해 주시죠. 사천시는 현재 건설 중인 한려해상국립공원 바다 케이블카와 연계해서 각산 종합개발 계획을 조속히 추진하고 실안 관광단지의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한 테마인 어촌 체험 펜션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향천동 일대에 에어파크를 조성하여 드론 산업을 유치하고 항공산업과 해양관광산업을 융복합하여 보고 즐기고 머물 수 있는 체류형 항공해양 휴양관광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남해군은 기찻길을 연결하여 진주 삼천방 남해, 먼 훗날 여수까지 연결하여 수도권 관광객의 유치를 극대화하고 삼천포항, 노량항을 운항하는 연안 크루즈선을 지향을 추진하여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과 연계 발전시켜 치유와 휴양, 다이어트를 테마로 한 특화된 친환경 해양관광 휴양 보물섬으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하동군은 근현대사 테마파크, 문화예술진 건립 및 만화예술학교를 유치하여 섬진강을 자연과 문화체험관광으로 중산간 농촌지역은 먹거리와 체험의 농촌 테마 관광 중심지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리산 생태 아트파크 조성 사업을 가시화해 문화관광 콘텐츠를 보고 즐기고 먹고 느끼는 힐링의 명소로 개발할 것이며 최참판 등을 비롯한 리조트를 조기 개장해 하동을 체류형 관광지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사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사천 남해 하동 지역구 후보자 토론회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0시 22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별 질문으로 이어가겠는데요. 개별 질문은 사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미리 준비한 질문을 토론 후보자가 토론 전에 추첨을 해서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평소 후보자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가늠해보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여상규 후보부터 뽑은 질문입니다. 잘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정부의 승인을 받은 하동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시공사와의 정산 문제라든지 법원의 회생 폐지 결정, 조선업 불황까지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중단된 하동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의 조기 해결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170만 평 중 육지부는 국책연구기관인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이 완공되고 에버딘대 아시아 캠퍼스 설립 등 계획했던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해면부는 조선업 침체와 주주사 경영 악화로 매립공사가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재 유치업종 다각화를 통한 실수요 기업 유치에 착수하는 등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계획된 갈타산당 개발 방식은 하동지구 개발사업단과 하동군을 공동사업자로 하고 안전개발, 대경건설 등 민간기업들이 참여해 추진하는 민간개발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주주기업 중 어느 한 곳이라도 경영이 악화될 경우 사업 전체의 차질을 빚게 되는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민간회사인 안전개발의 경영 악화로 촉발된 공사 중단의 책임 소재를 따질 게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이 문제를 대안 제시도 없이 비난만 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수기업 유치에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갈사만 개발을 위해 3,500억 원이 넘는 국비가 투입되고 있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국비 투입을 하고 있는 정부 역시 매립공사 중단에 대해 큰 우려는 나타내지 않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는 하동 군민들이 저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네. 이어서 차상돈 후보께서 뽑은 질문입니다. 잘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와 카이, 충청북도와 아시아나 항공이 항공 MRO, 항공 정비 단지 조성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죠. 하지만 사천공항은 공군이 훈련 비행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민항기 이용에는 제약이 있고 또 국내선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일각에서는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항공 MRO 사업, 항공 정비 사업 사천 선정을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는 MRO 사업자로 최적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기존 군수 분야 MRO와 민수 분야 통합시 시너지가 극대화가 가능하고 부지 조성 비용은 약 900억 원에 달하지만은 청주공항은 1,600억 원에 비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천 항공산단에 활용해서 가능한 한 중복 투자를 방지할 수 있고 군수 분야 정비 노하우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풍부한 항공 인력 산업을 이용해서 사천에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점에서는 지역 간 정치적 판단보다 명확한 경제 논리로 투명한 선정이 필요합니다. 상반기 내 사천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연내 MRO 전문 업체를 지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부지 조성에 착수하고 2017년 기체 정비 착수, 2019년에는 엔진 보기 정비에 착수한 계획으로 되어 있어 청주보다 사천 항공산단에 MRO가 들어오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 사천시의 입장이고 카이의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남명우 후보가 뽑은 질문입니다. 잘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 IGCC 석탄 가스화 복합발전 신재생에너지산단 조성사업은 2014년 포스코건설이 IGCC 발전소를 비롯해서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뜻을 남해군에 전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최근 남해군과 포스코건설 임원 면담을 통해서 발전소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남명우 후보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화력발전소보다 자원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장점을 가진 석탄가스와 복합발전소인 IGCC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원재료가 석탄이기 때문에 아무리 신재생에너지라도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후 삼천포와 하동에 있는 화력발전소의 문제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유치 후 장소 선정, 설립 이후 가동까지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 등에 업체와 남해군이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 집행에서 원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타 시군에서 출퇴근한 사람이 제한적이어야 하고 전입해 오는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이타적인 배려도 필요합니다. 유치를 위한 기구 구성도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발전소 가동 이후 지역 경제와 잡음을 줄이고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번 순서는 상대 후보의 주요 공약을 점검하고 토론해보는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각 후보들은 역시 5분간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다른 후보들의 공약을 중심으로 상호 토론을 해줘야 됩니다. 먼저 무소속의 차상돈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상규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9대 국회의원 공약에 KTX 남부 내륙 철도를 삼천포 안까지 연결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제2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지 못했고 사천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여 후보님의 소극적인 대응에 매우 서운해하고 있습니다. 향후 KTX 남부 내륙 철도가 공사가 착공 시 삼천포 안까지 연장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한 어떤 방안이나 역량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차 후보께서 전제하신 말씀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지금 19대 김천에서 진주 공약 저희 얘기를 나와 들으십시오. 있습니다. 김천에서 진주 통영 거제를 거치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는 이미 정부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그런 국책 사업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이 된 사항이고요. 그때 제가 지역발전 공약단장을 맡아서 이 노선 중에 특히 삼천포항을 경유하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 때 추진했던 김삼선과 김포 삼천포 노선과 맞다라고 해서 삼천포항 경유를 공약으로 관철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채택되어 있고요. 다만 이것이 이제 착공되지 못하는 이유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 전체에 대한 경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BC가 0.8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착공되지 않는 것뿐입니다. 착공이 되면 당연히 대통령 공약사항에 집어넣은 삼천포항 경유는 그대로 실현될 것입니다. 그렇게 정부와 의논 중에 있습니다. 꼭 착공 시 꼭 삼천포항에 기차가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음 남명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 후보님은 자칭 농촌 희망운동가입니다. 그럼 우리 농촌을 행복한 농촌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그간에 생각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농촌 정말 어렵습니다. 이 정부는 더욱더 농촌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농촌 농업은 우리 미래 동력 산업의 주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농자 천하지 대부는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먹거리가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 살아갑니까? 먹는 산업, 제일 중요한 산업입니다. 저는 1차, 2차, 3차를 공존하는 그런 농촌을 만들어서 이 농촌이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힘을 쓰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여상규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 한국행 전투기 체제 개발 사업 착수식이 카이에서 있었습니다. 중앙 언론 등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 카이 사장, 방사청장, 그동안 예산 확보에 공로가 많은 분들, 내 관계자 200여 명이 초청되어 만찬과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진주의 김재경 국회의원도 초청되었습니다. 하지만 카이는 사천의 지역구 국회의원이시고 예산 확보도 많이 해주셨다고 했는데 여 후보님은 초청되지 않았습니다. 여 후보님 말씀대로 예산을 6천억 이상 따주었는데 왜 초청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저 다른
의정활동 일정상 참석을 못한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카이가 주로 사용하게 될 항공우주 관련 R&D 예산 6,037억 원을 확보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하나 주목할 것은 KFX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KFX 관련 예산 570억에 대해서 그거는 570억에 지금 사천 대해서 시민들은 여 의원님이 국회의원 하시는 동안에 A320 날개 하부 공장도 산청으로 빼앗겼고 우주 탐사 R&D 센터도 진주로 빼앗긴 치욕만 있다고 그것은 사천 천만의 시민들은 말씀입니다. 알아고 있습니다. A320 날개 공장이 산청으로 간 것은 제가 사천시 국회의원이 되기 전 일이고요. 그리고 우주 탐사 R&D 센터는 진주에 가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입지 선정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거짓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새누리당의 여상규 후보 주도권 토론 이어주시죠. 예. 기왕에 차 후보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남의 IGCC에 대해서 하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남의 IGCC를 반대한다고 하셨죠? 예. 반대 이유가 뭡니까? 짧게 얘기하십시오. ICC는 건설 공사비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운영비에 포함해서 다른 발전소에 비해서 3배 이상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적이라 하지만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학계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은 남해에 친환경적으로 가꾸어야 될 남해를 꼭 발전소, 화력발전소를 지어야만이 되느냐. 우리 우선에게 물려줄 남해 보물섬을 화력발전소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 발전소 건립에는 차 후보께서 참고로 남해 IGCC 유치와 추진은 남해 군민 전체와 그리고 남해 군 이렇게 민관이 합심해서 유치 노력을 벌이고 있는 사실을 외면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남해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역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유로 비용이 많이 든다, 공해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비용은 지금 태안 실증 IGCC 건설을 총괄했던 서부발전과 정부 부처인 산업부에서 이미 화력발전 대비 1.7배 정도의 비용으로 내려왔고 향후 기술 이전으로 후속오기는 비용이 더 절감되어 충분한 경제성 확보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기업인 포스코와 두산중공업 등 그런 대기업들이 만약 경제성이 없다면 왜 투자 의향을 밝히고 참여했겠습니까?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남명우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IGCC는 친환경 발전소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되고 있고요. 그 방식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저연령 석탄을 밀폐된 용기에 넣어서 열과 압력을 가합니다. 그렇게 될 때 탄소와 연료가스가 배출이 되는데 그것을 전부 포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중에 비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료가스는 발전에 쓰고 그리고 포집된 탄소는 플라스틱 신소재의 원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지금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무조건 반대하거나 안 그러면 공해가 나온다 이렇게 경제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우리 남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남명우 후보께 그러면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MRO 관련해서요. 상반기 중에 유치하는 것이 아주 기묘하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천 밀양기 MRO 사업을 어떻게 상반기 중에 유치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유치 절차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라면은 금년 6월 말 이전. 지칭하시는 겁니까? 금년 6월 말 이전입니다. 이전의 말씀입니까? 네. 예,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우리 MRO 사천 선정을 위한 모든 문제 상당히 난관에 붙여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난관이에요. 난관에 부딪혀 있다고. 그건 역시 전혀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MRO 사업은 정부가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그리고
어느 업체에게 사업 승인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천에 있는 카이는 MRO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최종 사업계획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에는 개발 면적과 자금 조달 계획, 그리고 MRO 기술 확보, 또 수요 확보,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물론 카이도 중요하지만은 사천시와 경남도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부지에 대한 MRO 부지에 대한 임대 제공을 사천시와 경남도는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카이는 금년 4월 중으로 MRO 사업계획 신청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에 한 2, 3개월이 빨리 심사를 한다면 2, 3개월의 기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유치하는 것이 최대한 정치적 고려를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0대 국회에 들어가고 대통령 선거 전국이 돼버리면 사실상 청주로 갈 가능성이 커서 금년 상반기 중에 유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남명우 후보 5분간 주도권 토론 이어주시죠. 네, 제가 두 분의 홍보물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차상돈 후보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물에 보면은 6차 산업 정착, 잘 사는 농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6차 산업이 정착될 수 있을까? 또 잘 사는 농촌을 만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두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농업의 6차 산업이라는 것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플러스해도 6이고 1, 2, 3을 곱셈을 해도 6입니다. 그래서 농업의 6차 산업이라고 그렇게 명칭이 붙어 있고, 6차 산업화 인정제를 시행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영체를 발굴 육성하면 되겠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6차 산업. 되었습니다. 그 정도면은 6차 산업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데 앞으로 조금 더 구체성을 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알아주시면 바라겠습니다. 다음 여상구 후보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상구 후보님 홍보물을 상당히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우리 지역이 농어촌 지역인데 농어촌 문제는 보면은 10페이지인가 제일 뒤쪽 편에 있습니다. 그 내용도 보면은 농어촌 빈집을 도서관, 민박, 복지시설로 하려고 하겠다는 등의 오히려 이 구절은 이농 이촌을 당연시하는 등 변화된 농어촌 문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내용들이었습니다. 8년 동안에도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는 판에 또다시 수많은 공약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여상규 후보께서 지킬 수 있는 공약, 일공짜 공약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두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물에 있는 것 위주로 해 주십시오. 공약이라는 것은 당연히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킬 가능성이 있고 또 지킬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저는 전부 그런 공약들을 제시했고요. 참고로 전국 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에서 공약의 평가와 실천율이 가장 높은 국회의원으로 저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뭘 제가 공약을 해놓고 하지 않았다는 잘 모르겠습니다. 힘나는 삼성이 되면 더 많은 일을 하시겠다고 당연하죠. 공약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난 8년을 돌아보면은 우리 사천남의 하동은 이전보다 더욱 망가져 버렸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폐업이 속출하였고 지방 경제는 엉망이 되고 더 이상 못 살겠다는 젊은이들이 우리 고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갈사만은 공사 중강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갈사만의 인근 주민들은 보상 한 푼 받지 못해 생계의 위협을 받을 정도입니다. 여영께서는 모든 책임을 군수에게 돌리고 있고 갈사만에 국가 예산을 많이 가져왔는 등 시설을 유치 안내하면서 치정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남후보께서 말이죠.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국회의원에 속은 것이 너무나 많아 정치 혐오증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 여부가 중심에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우리 지역구로는 잃어버린 8년입니다. 그런데도 또 4년을 맡겨달라고 하십니다. 힘나는 4년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예, 잘 생각해 주시고 지금 사퇴도 늦지 않습니다. 예, 사퇴하셔서 우리 후배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생각이? 제가 사퇴하면 아마 남후보께서 굉장히 곤란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동이나 사천 남해의 장기 비전과 발전 전망은 모든 게 다 사라지겠죠. 그리고 지금 저는 그동안에 앞으로 농업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충분히 어려운 갖고 있습니다. 농촌에 예. 힘을 불러넣을 수 있는 그런 네. 생각을 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세 번째 공통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현황과 관련된 공통 질문인데요. 사천 남해 하동 유권자들은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지요. 또한 현재의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항공, 해양, 에너지 등 주력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남명호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네. 요새 9988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부분에도 맞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체 수가 전체 기업 중에서 99%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종업원수 비중은 전체 88%라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은 우리나라 경제 기반을 다지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소기업 육성도 많지만 첫째로 쉽고 편리한 창업 환경을 만들어주고 재창업의 성공률이 1차 창업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재창업하는 분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필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새누리당의 여상규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지역이 추진하는 항공우주, 신재생 해양플랜트 등은 다양한 분야의 첨단 기술이 융복합된 대표적인 고부가치 산업입니다. 그러므로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재, 부품 등 연관 산업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제대로 추진만 되면 지역 경제에 혁신을 가져다 줄 국가 주력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이러한 산업을 총괄하는 국회 산업위에서 여당 간사를 맡아 바로 우리 지역의 이들 산업이 모두 집적될 수 있도록 대통령 공약에 반영시킨 것은 물론이고 법적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산업 기반 시설 국비 예산 확보와 연계 교통망 확충에 집중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투자 유치에 노력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지역 소재 미래 성장 산업 연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 강화 등 네. 이어서 무소속의 차상돈 후보 차례입니다. 우리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성장 거점 도시권 육성 정책과 함께 항공, 조선 산업을 핵심 전략으로 한 관련 부품 및 기계 산업, 지식 기반 신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식 기반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핵심 전략 산업과 지식 기반 신산업, 지역 특성화 산업 육성을 기반으로
남해권 신산업, 물류, 관광 중심지를 실현할 것입니다. 산업 생산체를 중심으로 과학 기술 체계와 기업 지원 체계의 연계 시스템을 강화하여 행정구역을 초월한 강력적 개념의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된 제반 여건을 조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로 새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30초입니다. 기호 1번 새누리당의 여상규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사천남해아동 주민 여러분,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한 그루의 과일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초선 때는 줄기와 가지가 자라고 재선 때는 꽃눈이 맺히고 핍니다. 그리고 3선이 되면 과일이 열리고 있습니다. 3선 국회의원을 만들지 못하면 8년이나 애써 키운 나무에서 과일을 수확할 수 없습니다. 저는 3선 상임위원장의 힘을 오직 지역 발전에만 쏟아붓겠습니다. 우리 사천 시민과 남해아동 국민들께 최고로 맛있는 과일을 선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무소속의 차상돈 후보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사천남해아동 주민 여러분, 젊은이들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위기에 처한 사천남해아동을 내일이 오기 전에 바꿔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저 차상돈으로 바꿔야 합니다. 4월 13일 기호 5번 저 차상돈을 꼭 선택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남명우 후보 부탁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남명우 후보입니다. 이번에 저를 뽑아주신다면 저는 철저히 우리 고장 사천남해아동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될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없는 더불어 잘 사는 나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남명우를 국회로 보내서 막중한 소임을 맡을 수 있도록 이번은 반드시 당선시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기호 2번 남명우입니다. 네. 오늘 토론에 정성껏 답변해 주신 세 분의 후보자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공식은 후보자와 유권자를 모두 얕잡아 보는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선거일까지는 8일이 남았습니다.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 주시고요. 유권자들은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참 일꾼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